여러분은 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체감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한국 밖을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잘 모르고 계실 텐데요. K-팝, K-드라마, 그리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실감하기 어려운 것처럼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여권 파워가 강한 나라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계실 가능성도 큰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대단한 사실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을 그저 작고 가난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만 알고 있던 한 아르헨티나 출신 유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왜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편견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함께 카밀라의 놀라운 여정과 깨달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활한 자연 경관과 정열의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에서 온 카밀라 몬테로예요. 아르헨티나는 정말 매력적인 나라예요. 열정적이고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문화.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특별한 나라를 만들어냈죠. 제가 세계 어디를 가든 항상 아르헨티나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르헨티나에 대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시, 마라도나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했고 월드컵도 여러 번 우승했어요. 축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아르헨티나의 열정과 자부심의 상징이죠.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의 끈기와 열정으로 항상 이겨냈어요. 이런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단결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미국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에요. 1학년을 다니고 있고 이제 첫 여름방학을 맞이했죠. 이 모든 이야기는 저희 학교에서 주최한 유럽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시작됐어요. 처음에 저는 정말 들떠 있었죠. 유럽이라니. 전 유럽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그리고 유럽은 정말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문화의 본고장이잖아요. 제 머릿속에는 샹젤리제 거리를 거닐고 콜로세움을 구경하고 빅벤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그려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게 얼마나 큰 충격과 깨달음을 줄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제 생각보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띈 건 서연이라는 한국 여학생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 나라에는 동양인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미 출신이지만 피부가 하얘서 인종차별을 겪을 일이 없었는데 저 애를 보니 유럽 문화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아시아인은 소극적이고 약하다는 인식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후로 아시아인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생겼거든요. 저희 학교의 유럽 탐방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각 팀별로 유럽의 경제, 문화, 정치적 환경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제가 주어졌거든요. 각 팀은 4명으로 구성됐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서연이랑 같은 팀이 됐어요. 저와 서연 그리고 프랑스 출신의 피에르, 독일 출신의 한나였죠. 처음에는 솔직히 짜증났어요. 저는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나머지 애들은 유럽 애들이고 서연이는 한국 애니까 우리가 불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의 과제는 유럽연합 이후의 경제정책이 회원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팀 리더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 제가 적합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지도 교수님께 제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교수님은 학생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서연이가 의견을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독일의 산업 4.0 정책이 어떻게 다른 EU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어요. 독일의 첨단 제조업 혁신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의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유럽과 한국이 제조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휴대폰이 삼성 갤럭시인데도 이게 한국의 기업인지도 몰랐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표정을 짓자 교수님께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한국 거인 걸 몰랐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경제학도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았을까? 라고 반문하시는 교수님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제대로 들지를 못했어요.
저는 한국이 중국처럼 그냥 싸구려 연필이나 옷가지를 만들어 파는 국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쟁도 겪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여러 개 키워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경제학도니까 내가 리더를 해야 해 라고 말한 걸 왠지 서연이가 비웃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스스로한테 화도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팀 리더는 서연이가 맡았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영국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추가 조사를 받게 됐어요. 제 여권을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온갖 질문을 쏟아냈죠. 왜 왔나요? 얼마나 머물 예정인가요? 돌아갈 비행기 표는 있나요? 등등. 친구들 앞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서연이가 입국하는 모습이었어요. 서연이는 제 앞에 있었는데 심사관이 그녀의 여권을 보더니 별 질문도 하지 않고 그냥 웰컴 투 더 UK라고 하면서 통과시켰어요. 어이가 없었죠. 동양인인 서연은 쉽게 통과하는데 백인인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요? 저는 참지 못하고 심사관에게 물었어요. 왜 저 한국인은 쉽게 통과시키고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러자 심사관이 한 말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불법 체류자도 거의 없고 범죄율도 매우 낮죠. 게다가 한국은 전 세계 많은 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많은 나라에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죠.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강력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한국을 그저 작고 가난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만 생각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게 인기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다라고 여겼죠. 하지만 이 심사관의 말을 듣고 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됐어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서연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학생이더라고요. 유럽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지식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며 흥미로운 분석을 해냈죠. 대체 왜 이렇게나 많이 알고 있으면서 처음부터 전부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겸손의 문화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많이 알고 있더라도 더 성장할 여지를 갖기 위해서 내가 최고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자신 역시 더 정진하려는 생각을 가진다고. 그런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제가 잘난 체 한 게 부끄러워졌어요. 좀 더 친해지니 서연이는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도 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지만 서연이 역시 한국을 정말 사랑하는 친구더라고요.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 들려주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그저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나 BTS 정도였거든요. 거기에다가 K-팝, K-드라마, K-뷰티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저는 점점 더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유럽 탐방이 진행될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서연이는 유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식을 현대의 정치, 경제 상황과 연결지어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났죠. 한 번은 파리에서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에요. 저희 팀은 유럽 예술이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럽 예술이 세계에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특히 한국 문화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루브르에 있잖아요. 여기 루브르 피라미드에서 BTS 진이 파리올림픽 성화 봉송을 했던 것 알고 계세요?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파리올림픽 같은 큰 행사에서 K-팝 그룹 멤버가 성화 봉송을 위해 달렸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영상을 찾아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서연에게 K-팝이나 K-드라마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더 빠져들게 됐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 세련된 패션, 첨단 기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그리고 드라마 속에 녹아있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유럽 탐방의 마지막 날, 우리는 런던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K-팝 커버댄스 공연을 보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국 아이돌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서연에게 사과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 한국에 대해 그리고 너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 이번 여행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고마워. 서연은 그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카밀라. 우리 모두 서로에 대해 배우는 중이잖아요.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서도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국적으로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서연과는 이제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됐고, 다음 방학에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도 세웠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었어요.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웃음이 나와요.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 세상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국제관계 전문가가 되어 다양한 문화 간의 이해와 협력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겪은 이 변화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고 믿게 됐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어떤 문화나 국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깨부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직접 경험해보고 그 문화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아마 저처럼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경험은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죠.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변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서연이랑은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그녀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서연이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해줄 때마다 새로운 힘이 나더라고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이제 제법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한국 음식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정말 맛있더라고요. 처음에 김치를 먹었을 때는 너무 맵고 냄새가 강해서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도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해요. 특히 김치찌개는 제 소울푸드가 됐어요. 감기 걸렸을 때 먹으면 정말 몸이 확 풀리는 것 같아요. 서연이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음식을 통해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건강을 챙기고 문화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장 문화라는 게 있대요. 겨울을 대비해서 온 가족, 이웃들이 모여 김치를 대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서로 도와가며 정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도 한대요. 이런 문화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정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정말 놀랐어요.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서연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줬는데 정말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더라고요. 빠른 속도, 선명한 화질, 다양한 기능들. 제 폰이 구식으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한 번은 서연이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줬는데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24시간 언제든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니. 심지어 한강공원 같은 야외에서도 정확한 위치로 배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가 얼마나 빠른지. 서연 말로는 치킨은 살아서 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농담이겠지만 그만큼 빠르다는 뜻이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고 발전된 나라인지 실감하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갈수록 제 고향 아르헨티나와 비교하게 돼요.
물론 두 나라는 매우 다르지만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나 정이 많은 국민성 같은 부분에서는 비슷한 점도 있더라고요. 이런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한국이 더 친근하게 느껴져요. 서연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끔 제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무심코 한국 사람들은 다 성형을 하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례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서연은 화내지 않고 차분히 설명해줬어요. 카밀라, 그건 오해예요. 물론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든 한국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자기 관리의 한 방법이기도 해요. 한국은 외모를 중시하는 문화가 있긴 하지만 그건 단순히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자기 발전과 자신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죠. 서연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새로운 문화를 접해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자신의 문화도 다시 돌아보게 돼요. 우리 문화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